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대로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의 서백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한번 저희 병원의 철학에 맞게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선생님 나오미에서는 소변줄 해요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변줄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변줄을 왜 하는지, 왜 쓸데없이 소변줄을 끼워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양악수술 같이 큰 수술을, 두경부 쪽에 큰 수술을 하다 보면은 혈압을 조금 낮추는 저혈압 마취를 합니다. 보통 정상인의 혈압이 120에 8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통 한 100에 70, 한 100에 한 60 정도 낮춰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왜 저혈압 마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두경부 쪽에 피를 적게 나게 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저혈압 마취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저희 몸이 참 신기한 게 혈압이 낮아지면은 펌프질을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먼저 보냅니다. 뇌나 심장이나 그런 쪽으로 먼저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장입니다. 신장. 소변을 걸러주는 그 신장인데, 신장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술 중에 모니터링으로 이제 그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심전도나 혈압이나 아니면은 맥박이나 호흡이나 그런 것들로 다 이제 징후들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신장은 수술 중에 얘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껴서 수술 중에 소변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 소변줄을 꼽는 겁니다. 소변줄 꼽을 때 맨정신에서 꼽는 거 아니거든요. 전신 마취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꼽고, 환자가 다 깨나서 정신이 없을 때 소변줄을 제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소변줄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양악 수술을 함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수술 시간도 빨라지고 피도 상당히 적게 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모니터링을 하나 빼고 환자를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를 한 가지 뺀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은 윤곽 수술이나 그런 쪽에서는 1시간, 1시간 반, 그런 쪽에 수술에 있어서는 저도 소변줄을 꼽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악 수술처럼 대개는 저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끝나지만, 그래도 길어질 수 있는 수술이 양악 수술입니다. 1시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는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환자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소변의 양이기 때문에 소변줄 꼽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피주머니인데요. 이 피주머니를 나오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피주머니를 왜 꼽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피주머니 왜 꼽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종이컵 하나 정도, 200cc에서 한 250cc 정도의 실혈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그렇게 많이 피가 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에 따라서 조금 체중이 좀 나가는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그런 양이 조금 증가하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체중이 또 적은 환자에서는 조금 덜 나는 편이고요. 수술의 범위가 당연히 크면은 피도 좀 더 많이 나고, 수술도 간단하고 빠르게 끝나면은 수술 실혈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마다, 그 다음에 케이스마다, 수술 방법마다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거는 수술 후에 피가 전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양악 수술의 신의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보면은 보통 적게는 20cc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체크를 했을 때 전부 다 실량을 체크를 하면은 양쪽에서 적게는 20cc, 많게는 100cc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몸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붓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보면은 몸에서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몸에서 흡수를 시키는데 이게 양악 수술을 하다 보면은 잠도 첫날, 둘째 날 잠 부족하게 자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나는 그 수술 후에 그 피를 바깥쪽으로 뽑아주면 뽑아줄수록 이 환자한테는 좋은 거죠. 절대 신이 아니고서는 피를 안 나게, 수술 후에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나게 할 수 없다면 나는 피를 바깥쪽으로 뽑아주는 게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핏주머니를 차는 겁니다. 핏주머니 차면은 하루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다 됐다 싶을 정도로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통 제거를 하고 있고요. 좀 많이 난다 싶으면은 그 다음날까지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불편하긴 합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감염의 가능성, 그런 피들이 남아있으면 감염이 일으킬 확률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염의 확률도 줄이기 위해서 피주머니를 차는 건데 당연히 환자한테 좋은 겁니다. 환자한테 안 좋은 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주머니는 나우미에서는 양악 수술을 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기능적으로 안 씹히고 정말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가지고 양악 수술을 받는 건데 보험이 되진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진 않은데요. 오늘은 양악 수술이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성 아간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인데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선천성 아간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선천성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구순 9개월 환자들입니다. 구순 9개월 환자들에서 이제 구개열이 있고, 그 다음에 구순열이 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흉터들 때문에 위턱이 덜 자라는, 열성장되는 양상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많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환자분들은 교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특히 구순 9개월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구순 9개월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양과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악골에 생기는 종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양들, 이제 단순한 조그만한 뭐 치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해도 거기에 이제 뼈가 차고 크게 이제 발육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제 뭐 범랑 아세포종이나 그렇게 제거를 크게 해야 돼서 악골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질환들로 수술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기형이 생겨서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 아주 큰 외상, 어렸을 때 이제 턱관절 과두, 그런 쪽에 외상을 입어서 이 열성장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개교합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양악 수술을 성인이 돼서 받는 경우에도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 발육 장애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뇌성마비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악골 발육이 조금 기형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뇌성마비가 아니라 스콜리오시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악골이 비대칭으로 자라면서 그런 비대칭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런 것들은 선천적인 질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악 수술에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고요. 네 번째로는 아간면 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 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합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요. 보통 주걱턱이나 무턱이 있는데 주걱턱을 예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걱턱은 이렇게 이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앞니를 위아래 앞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후차가 교정 치료 받기 전에 10mm 이상 차이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저희 병원에 이런 환자가 이제 내원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하계 열성장, 하하계 이제 주걱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정 전에 오셔가지고 상하계 전치부와 하하계 전치부의 거리차를 봤더니 13mm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이 해당이 되고, 이분은 지금 보험 양악 수술을 위해 지금 교정 치료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받으실 때 오시면은 보험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측 한 개씩 또는 편측의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통 이제 오는 경우가 뭐냐면 개교합이거든요. 개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이 맨 뒤쪽에 어금니 하나씩만 이렇게 닿고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만 치아가 교합이 되고, 아니면은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이 어금니 한쪽만 돼 있고 반대편은 교합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양악수술에서 보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인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하게 보면 중절치 사이에 정중선이 있고 하하게 보면 중절치 사이에 정중선이 있는데, 이 정중선의 차이가 10mm 이상 나면 이때는 양악수술도 보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심한 이제 비대칭의 양상을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고 있는 양악수술에 대한 보험에 관련된 기준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너무나 이제 조금 심한 경우들이고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의 적용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본인이 그래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흔히 이제 질문이 되는 것들 중에 몇 개를 추려가지고 답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의 서백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